하나, 둘. 하부네요. 네, 하부입니다. 뭐가 더 없어요, 하부가. 아, 저는 아까 예. 차 올릴 때 바닥을 보면서 예. 와, 스포칸가? 막 아, 얘요? 네네네. 한편하게 싹 뻗은 게 네. 어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들었어요. 그 역할도 하겠어요, 보니까. 네. 예, 이게 배터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고 네. 그 플로어 패널 아래쪽은 좀 얇지만 예. 여 뒤로 와보시면 네. 굉장히 높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상당히 큽니다. 네. 네, 이게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연료통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높은 그 부분이 한 이 정도까지 되는데 네. 이걸 보시면 네. 바닥에 무게가 깔려서 무게 중심이 낮아지는 그렇죠. 거 눈에 보이잖아요. 네. 거기다 더해서 네. 이 무거운 게 뒤에 또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뒤에 좀 덩어리를 두잖아요. 예. 무게 배분 효과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전후를 이렇게 맞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차가 보통 이제 전륜 구동이면 네. 전륜 구동 기본적으로 60대 40이거든요. 앞에 그렇죠. 60, 뒤에 예. 40. 좀 근데 사실 엔진이 없으니까 뭐 엔진이 딱 없으니까 그렇게 앞에 보기에는 무게도 좀 어렵죠. 줄었고 네. 뒤에 수처럼 뒤에 무게도 좀 느리고 이렇게 그래서 되면 거의 50대 50 맞추기가 쉽죠. 지금 얘가 한 네. 55대 45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대략 그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전륜 구동에서 나올 수 없는 나올 수 비율이에요. 없는 거죠. 예. 정말 힘든 거죠. 자, 그다음에 무거운 게 이렇게 밑에 깔리면 네. 이게 선회력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아이고 저 예. 횡지가 거의 못 느끼는가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왜 현가 질량이 네.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운동 성능이 좋다 그러는데 이 무거운 게 밑에 들어가 있으면 운동 성능이 안 좋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현가 질량은 서스펜션의 아래쪽 이런 걸 얘기하고 그렇죠. 이거는 현가 위 질량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네. 이게 이거랑 좀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스프링 밑에 달려서 네. 가동을 하는 네네네. 축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요. 네. 움직임이 기민해야 돼서 네. 얘는 현가 질량을 줄여내야 운동 네. 성능이 좋아지는 거고 네. 이 얘는 차체에 붙은 것들은 차체에 다 붙어서 저 네. 스프렁 메스죠. 예, 이건 그냥 스프링이 맞추고 있는 메스. 스프렁 메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무게 중심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롤에 강하게 저항을 하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그 차도크에서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타이어가 네. 그 하중에 비해서 접지력이 완전 비례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무게가 많이 받으면 그렇죠. 얘도 힘들어요. 예. 타이어가. 예. 그래서 무게가 한쪽에 편중되는 것보다 네. 한쪽 타이어에 예. 양쪽 좌우로 고르게 쓰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하중 이동이 많이 되면 네. 롤이 많아지면 네. 하중 이동이 많아지면 접지력이 안 좋아져요. 저 차 예. 전체적으로. 그렇죠. 근데 무게 중심이 낮아지면 네. 하중 이동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 타이어를 고르게 쓰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프레임 역할을 해요. 그럼요. 그래서 차체를 완전히 밑으로 고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네. 뒤틀림 현상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차가 기울어질 때 어떤 하중 이동도 네. 얘가 거의 다 잡아주기 때문에 크게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타게 되면은 코너링이 생각보다 엄청 좋아서 놀라는 경우가 네. 바로 이 배터리가 밑에서 맞습니다. 무게 중심도 잡아주고 프레임 역할도 하기 때문이에요. 좀 크지만 카트를 타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행 성능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나 페라리와 같은 슈퍼카들하고 또 달라요. 네. 엄청난 코너링 포스를 가지고 당연하죠.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러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이 모터 부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순간 가속이 네. 이게 엔진처럼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처음부터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그냥 풀파워로 뒤통수를 때리기 때문에 같은 제로 100 3초라도 네. 느껴지는 체감 속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시무시하다는 느낌이 바로 그렇게 들어요. 자, 배터리 얘기 좀 이따 하고요. 자, 이 전기 모터입니다. 예. 전기 그래서 이게 모터가 지금 냉각 라인이죠. 예, 예. 전기 모터가 이제 이게 전기 모터에도 이게 고회전에서 열이 발생을 하니까 기본적인 냉각 라인이 들어가고요. 이게 말하자면 엔진이에요. 네, 그렇죠. 자, 지금 이 전기 모터인데 네. 전기 모터의 원리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예,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좋은 게 들어있겠죠. 영구 자석이 들어있잖아요. 영구 자석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같은 극끼리 밀어내서 이렇게 계속 회전시키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그 영구 자석에 들어가는 게 이제 히토류예요. 네. 히토류가 왜 히토류냐면 희귀한 그렇죠. 땅에 나오는 땅에서 희귀하게 나온다 그래서 맞아, 히토류예요. 맞아. 그래서 자연적으로 채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히토류인데
근데 지금은 그게 또 희귀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희귀했는데. 찾아보니까 많더라는 거죠. 네. 그 뭐 러시아에 한 19% 네. 매장돼 있고 미국에 뭐 10몇 프로, 중국이 인도에 몇 엄청 프로. 많다면서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1980년대, 90년대 히토류를 엄청나게 채굴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80몇 프로, 한 90% 가까이를 중국에서 생산을 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히토류를 아주 값싸게 풀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래의 오일은 히토류다. 말이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면은 이제 모토로 들어가야 되니까. 히토류 하면은 이제 원소기호 57번서부터 71번까지 그리고 21번, 39번 원소를 이제 히토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안히토류라고 해야 되나요? 예? 안히토류? 어, 히토리 아니라면 아직은 뭐 그렇게 아직은 아닌데. 덜 히토류. 하여튼 아주 희귀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이제 대표적으로 네오디뮴이라는 네네네. 연구 그 자석 왜 우리 들어가는 자석 생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네오디뮴 조그마한 것도 세게 붙는 거. 그래서 기호가 ND 예. 거기에 이제 FEB라고 붙어요. 네네네. 그게 연구 자석인데 그 원료가 되는 게 네오디뮴이에요. 예. 뭐 사마륨도 있고 디스프로시움도 있는데 네오디뮴을 많이 써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왜 자동차 촉매에 들어가는 그 컨버터 있잖아요. 네.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58번 원소기호인 세륨이에요. 세륨. 근데 세륨이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지구에서 토출되는 원소 중에서 25번째로 많아요. 근데 그게 무슨 히토류예요. 그러니까 그 세륨이 이제 뭐 공해 물질 줄여주는 SCR 거기에 네. 촉매 뭐 이런 걸로 들어가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네오디뮴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한 1kg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전기차에는. 그래도 꽤 예, 들어가네요. 꽤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가네요. 아직까지는 히토류가 그렇게 값이 저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희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워낙에 생산을 많이 하니까 야, 히토류 없이 뭔가 좀 다른 재질을 좀 써서 네. 좀 자석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뭐 그런 시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히타치 같은 데에서는 그 아모포스라는 광물 가지고 네. 히토류를 대신한다 그러는데 근데 그 아모포스 원가가 더 비싸대요. 아하. 그래서 이게 히토류를 피해가느니 차라리 그냥 뭐 다른 데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균형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중국의 어떤 히토류 가지고 네. 배짱 부리는 그런 어떤 그걸 좀 없앨 수 있겠죠. 하여튼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엄청 배짱 장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차가 대중화가 돼버리면 그 그렇죠. 히토류 생산 광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의 파워가 또 엄청나게. 파워가 엄청나게 세지는 거죠. 산유국처럼 되는 거예요. 네. 요게 뭐죠? 에어컨 컴프레서.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에어컨 라인이 이렇게 또 해서 여기 만나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렇게. 네. 저쪽으로 나가기도 네. 하고. 네. 전자제품 에어컨 같아요. 틀면 바로 시원해져요. 네. 네. 네, 싱싱 불어라. 네. 에어컨 벨트 컴프레셔. 구동이 아니라 네. 그냥 모터 구동인 거죠. 뒤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죠? 변속기가 없어요. 자동 1단이라면서요. 자동 1단. 그럼 변속기가 그러니까 자동 1단이면 네. 1단 변속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트랜스미션 케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갔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네. 모토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류 전압을 얼마나 걸어주느냐, 네. 그러니까 전류량을 얼마만큼 공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터 속도는 네. 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터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 변속기처럼 기어로 바뀌는 게 아니라 캐퍼시터로 네, 네. 조종이 되죠. 그래서 어떤 정감속만 네. 걸어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1단, 2단, 3단 다 필요 없습니다. 예, PCB가 그거를 제어를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에 이 타이어가 우리가 한 300km, 시속 300km가 돼도 네. 얘가 한 2000rpm이나 될까? 뭐 그 그렇죠. 정도인데. 보통 10대 1 정도가 변속기에서 바꿔주고 네. 디퍼런셜에서 바꿔주니까 네, 네. 뭐 낮게는 뭐 4대 1? 6000rpm이면 얘가 600rpm인데 1단에서. 네, 네. 근데 뭐 5, 6단 가면은 그거보다는 좀 더 빨리 도니까. 그렇죠. 뭐 한 1500, 2000, 네. 3000rpm 뭐 맥스로 한 3000rpm 잡으면 네. 모터는 15,000rpm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를 15,000rpm으로 돌려버리면 시속 몇 킬로죠? 한 1,500km 되려나요?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정감속도 네, 들어가요. 음속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뭐 기어가 1단 넣고 2단 넣고 3단 넣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TCU하고 ECU가 네. 그 트랜스미션 케이스의 변속을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바로 모터를 제어해 그렇죠.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모터가 이쪽으로 출력으로 빠져나가면서 종감속을 이미 다 해버리기 때문에 네. 변속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자제품을 사용하실 때 보면 모터를 제어하는 컨트롤 유닛이 있는데 네. 그 컨트롤 유닛에 보면은 변속을 해주는 그 네. 칩셋이 있습니다. 네. 그걸 그런 좀- 개념이에요. 네. 예,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변속기로 인한 출력 로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터의 속도를 변소시켜준다, 그렇죠. 변화시켜준다 그런 말로 모터에서는 변속기 빠른 치워주는 토크와 말하는 거죠. 회전을 주려면 전류를 강하게 네. 걸어주면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빼주면 되는 거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네, 이쪽에 이제 댐퍼, 네, 충격 잡아주는 댐퍼 있고요. 서브 프레임이 생각보다 좀 두툼한 거 알루미늄하고 스틸하고 이렇게 같이 사용이 쉐보레가 돼 있어요. 이 알루미늄 진짜 많이 쓰네요. 이거. 이거 알루미늄, 이게 이제 주조한 알루미늄인데 우리가 이 알루미늄 서프레임에 감동받은 게 무슨 차 있죠? GT6요. 근데 지금 이 다이캐스트로 되게 두껍게 뽑았어요. 네, 예, 그래서 이쪽에 그 모터 뒤쪽으로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또 이 스틸로 된 서브프레임이 앞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격을 받았을 때 이 컴프레셔하고 전기 모터가 좀 효율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네, 정말 단순하니까 별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엔진 이게 역할을 하고 조금, 있다. 네. 응? 전기를 써서 그런가 여기에 녹이 조금 있네. 네, 이 녹방지 처리는 좀 제대로 안 돼 있네요. 드라이브 샤프트 쪽으로 나가는 그 출력 샤프트 쪽에 녹이 좀 있네요. 얘가 몇 달 된 거죠? 한 2달? 2달 만에 네. 8,000km 타셨다고. 그렇죠. 뭐 일단 기름이 안 기름값 안 드니까 되니까 뭐 마음 놓고 이쪽도 그러네요. 이쪽도 녹이 좀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내부로 아직 침범하거나 뭐 그럴 정도는 아닌데. 겉을 감싸고 있는 파이프긴 한데 네. 그 안쪽에 그거 구동축은 아니고 아주 심각한 것 같지 네. 않습니다. 서스펜션을 보겠습니다. 서스펜션. 이게 전기차에는 사실 서스펜션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중이 밑으로 집중돼 있고 네. 배터리 자체가 하부 프레임 역할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사이드 포스, 코너리 포스가 다 좋거든요. 하중동이 별로 없어서 예. 그냥 위아래 진동만 잘 잡아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보실 수 있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자동차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라는 말도 사용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서스펜션 설계자들도 이제 전기차 설계하면서 네. 기존에 했던 게 다 뭔 필요야 이제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요. 지금 맥퍼슨 스트로크 방식인데 물론 이제 이렇게 예. 말하면 네. 그러면 무게 중심 낮은 F1은 서스펜션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예. 이렇게 막 하시는 말씀을 또 태클을 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예, 거지 그렇죠. 그거는 서스펜션 극강의- 역할을 아예 필요 그렇죠.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예, 그 한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그걸 하려니까 그런 거고. 네. 자, 양 PD 너클이 여길 너클이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요 쇠 있잖아. 요걸 너클이라 그래. 너클이 이제 영어로 관절이란 뜻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제 이 관절, 이거 발목을 움직여주는 관절 이런 느낌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얘를 캐리어라고 그래요. 네, 휠 같은 거를 이렇게 캐리한다, 자꾸 움직인다. 자, 그래서 그 스프링과 스코프쇼 보가 일체형으로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Y자 형태의 암이 하나, 잡는 쪽은 두 개고 이쪽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두 점으로 잡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타이로드 엔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건 뭐 그냥 책에서 많이 보던 거예요. 네, 그냥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전기차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는 원피 원피인가요? 원피 같은데? 원피 방식이에요. 네, 원피네요. 이쪽은 피스톤 없고 이쪽에서만 누르는 방식입니다. 원피스톤 방식이고, 네. 뭐 차급에 비해서는 뭐 부족하다고 볼 수 없죠. 네. 예. 너클도 알루미늄이고요. 네, 요거는 규철 같죠? 차체는 뭐 실런트 작업이나 이런 건 꼼꼼히 안 돼 있어요. 그냥 노출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밀 유지를 위한 실런트만 돼 있고요. 자, 우리가 커버를 여기 볼트 구멍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부터 저 앞까지. 여기까지 뺐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여기 막혀 있던 걸 뺀 게 아니고 한 요 정도까지만 막혀 있어요. 그렇죠. 요 정도까지. 그대로 다 드러나 있네요. 그러니까 아연 드러나 강판을 있네요. 뭐 쓰기는 하겠지만 좀 더 이렇게 실런트 같은 거 해놓고 하면은 정숙성도 좀 도움이 되고 오래도록 녹았나고 할 텐데요. 네. 자, 이렇게 보라색 보이는 거는 이제 이게 접착용 실런트죠. 네, 접착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배터리. 배터리가 굉장히 커요. 60kW대니까 보통 닛산 리프 있고, 네. 포커스 EV 있고, 또 B클래스에도 EV가 있어요. 네네. 네, BMW i3 유명하고요. 그런 전기차들이 대체적으로 30kW 정도의 배터리 네. 탑재하고 있어요.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60이면 그거에 60kW면 2배예요. 네. 그 30보다 낮은 것들은 뭐 13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그건 좀 것들은 초기에 나온 것들. 굉장히 이제 주행거리가 짧고요. 네. 그래서 저 거의 슈퍼카에 해당한다는 테슬라. 테슬라는 예. 80, 90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얘보다 좀 더 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킬로와트 개념 뭐 보통 대부분 알고 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전력을 예를 들어서 뭐 60kW면은 60kW에 대한 출력을 1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용량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 킬로와트 아워. 킬로와트 for hour인데 네. 예, 보통 이제 뭐 킬로와트까지만 표시를 하죠. 배터리는 네. 킬로와트 곱하기 아워. 네. 그러니까 100kW 아워는 100kW의 출력으로 1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 말이고요. 지금 이 모터가 150kW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60이죠. 그러니까 150kW를 풀 파워로 하게 되면 0.4시간. 예, 0.4시간. 그러니까 60을 150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예. 그럼 0.4가 돼요. 네. 그럼 0.4 아워. 예. 그러면 4, 6, 24, 24분. 24분 동안 달릴 수 있는 용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얘가 네. 뭐 이렇게 강제 제어 없이 네. 고속도로에서 풀악셀로 24분 동안 다니면 방전되는 거죠. 만충됐던 게 네. 완전 방전되는 그러니까 거죠. 배터리도 최대 전류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급속하게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회생 제동이니 뭐니 예. 이제 충방전을 시켜주니까 주행거리가 막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36.8kgm예요. 토크가요? 예, 토크가. 네, 그러니까 36이면 좀 상당히 센 편이잖아요. 3000cc 그렇죠. 그렇죠. 3000cc. 네. 그리고 마력으로 따지면 한 250마력에서 300마력 사이. 2.0 터보, 2.5 터보 정도 해당하는 터보로 따지면 그 정도 예, 되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만만치 않죠. 상당히. 근데 문제는 그게 왜 강력하냐면 네. 자연흡기는 이 토크 곡선이 있잖아요. 네. 이게 쑥 유연하게 올라가다가 네. 플랫하게 가다가 뚝 어떤 떨어지는 RPM을 만나서 가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얘는 구간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쏴주니까. 처음부터 36.8을 걸어서 네. 멈출 때까지 그 토크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뭐 물론 그렇다고 출발하자마자 얘가 그냥 확 나가는 거 아니죠. 왜냐면 예. 종감속을 얘도 하니까. 예. 그리고 또 그 휠을 통해서 출력 로스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은 막 무지하게 뭐 토크로 조진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처음 그 저 RPM 아주 낮은 RPM에서부터 36.8kgm가 나온다는 점이 다른 점이에요. 자, 배터리 이게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폭만큼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케이스 빼도 한 10cm 이상의 두께로 배터리가 쫙 깔려 있는 거고 왼쪽 위는 아까 보시다시피 요만큼이 저 높이만큼 있는 거예요. 한 뼘 이상의 높이로 엄청난 무게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8650 전지 쓰잖아요. 1860. 예. 18,650원. 아까 양 PD 뭐라 그랬죠? 몰라요. 아무 얘기도 안 할 거야. 뭐 1865년에 개발된 예, 우리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그 배터리 직경이 18mm고 네, 길이가 길이가 65mm라서 이제 네, 2860인데 말하자면은 그 왜 원통형 650mm. 예, 네. 리튬이온 그다음에 이제 공칭 전압이라는 게 있는데 각 셀당 전압이에요. 그게 네. 3.6V, 뭐 네, 3.7V 네, 네.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그거를 몇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고전압을 만들고 그렇죠. 그거를 병렬로 연결해서 용량을 만들고 예.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3S6P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직렬로, 시리얼로 연결해서 병렬로, 네, 패러렐로 네, 그 전류량을 높이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그게 뭐 7,000개인가? 8,000개인가? 그게 들어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 워낙에 셀이 많다 보니까 이게 군데군데 셀이 열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셀 하나가 불균형이 일어나면 그 네. 팩 자체의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죠. 충전 효율이. 그렇게 되면 유지 보수가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얘도 네. 이게 완전히 하나의 배터리는 아니거든요. 얘도 물론 나뉘어져 셀로 있어요. 다 나눠져 예, 있어갖고 얘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BMS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배터리 팩, 셀이 모아진 게 배터리 팩인데 네. 그 팩 어느 팩이 열화가 돼 있다. 그렇죠.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충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전압이 떨어져 있는. 네네. 예, 그래서 일정 그 공증 전압 그 볼테이지가 떨어져 있는 셀이 이상 있는 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이제 블럭을 띄워서 교체를 하면 되는데 네네. 뭐 18650도 그렇게 돼 있긴 하겠으나 근데 그 워낙 개수가 많으니까 그 열화가 더 빈번하게 세밀하게 아무래도 벌어질 텐데. 확률적으로 그렇죠. 확률적인 문제로 네. 다가오겠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용으로 이렇게 대형 셀로 개발된 거에 비해서 18650 배터리가 충방경 효율이 떨어진다. 이걸 주저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 안 하고 셀을 네.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뭐 5년, 10년을 또 더 지나봐야 결과를 알 수 있겠죠. 보통 리튬이온 배터리 셀이 한 3,400회 정도 그 충방전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아. 예, 그런데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개수와 그 높은 전류량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 충전해서 방전될 때까지 횟수가 우리가 쓰는 소형 배터리처럼 빈번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SOC를 조절해 주는 그렇죠. 게 BMS가 하는 그러니까 SOC를 조절을 하면서 충방전율을 계속 횟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얘를 아껴 쓰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충 완방이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3,400회라 그래도 뭐 4, 5년, 5, 6년을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또 배터리 제조사들이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또 배터리를 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 또 리튬 폴리모팩을 사용하게 되면은 폴리모팩은 그거보다 충방전 효율이 좀 높아요. 젤로 적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무래도 액체 제너제를 사용하는 리튬이온보다는 그래도 몇백 개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7, 800개, 1000회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배터리는 그 전압과 전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명도 길어지거든요. 아무래도 충방전 횟수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러를 얼마큼 잘 제어하고 설계하느냐도 네. 전기차 기술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코어 기술이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이슈의 기본적인 핵심이 모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어를 하느냐, 맞습니다. 배터리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을 관리하느냐. 어떻게 네. 관리하느냐. 그다음에 배터리의 어떤 그 회생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져가느냐. 이게 얘의 핵심이에요. 결국은 얘가 싸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배터리가 제2의 오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오일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면 이 배터리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나 회사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이 전기 자동차가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아, 그렇죠. 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왜? 네. 주유소에 가면 네. 기름은 한 2, 3분이면 넣는데 네. 2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 급속 충전하느라 급속이라고 해도 그렇죠. 얘가 급속하면 그래서 1시간 20분 걸린다 그러네요. 배터리를 네. 아예 탈착식으로 만들자. 아, 테슬라에서 네, 시연한 것처럼. 이런 거 다 풀고 예. 그리고 요거를 탁 내려서 던지고 있던 걸 탁 끼우자는 게 이제 배터리는 생각이 리스 있는 개념으로 거죠. 가고. 네, 있는 거죠. 예, 이거는 한 번 구입하면 그냥 제조사에서 계속 교환해서 네, 사용할 수 네. 있는 리스 개념으로. 지금 실제로 이 배터리를 보시면 이걸 뗐다가 옮기고 색을 갖다 붙이는 그 작업이 생각보다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고정 방식이라서 그렇고 네. 모듈러 방식으로 하게 되면 뭐 구조가 좀 많이 바뀌어야 좀 되겠죠. 더 편하게 만들겠죠. 네. 그리고 팩 자체에 안정화셀이 아예 붙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컨트롤러가 어쨌든 배터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상당히 충격의 강화도로 여러 겹으로 지금 이 이렇게 안에도 프레임으로 네. 받치고 있습니다. 예, 기밀 처리가 돼 있고 이 보라색 같은데 보시면 이게 이제 접착 라인들이에요. 예, 접착 라인들로 아주 견고하게 또 네. 방수 처리도 다 돼 있고요. 이물질이 못 들어가게 네. 아래쪽에서. 네. 지금 컨트롤러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로 돼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오. 이거 LG 제품이에요. 아 그런가 봐요. 그 자동차 배터리는 LG 제품이 한 80% 점유를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LG 화학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차세대 먹거리로 네.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LG 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이제 리튬이온이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사실 폭발 위험성이 있긴 하나 그렇게 따지면 개솔린이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LPG 폭탄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LPG는 더 위험하죠. 탄화수소가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비율적으로 따지면 비행기 사고가 끔찍하잖아요. 근데 사실 비행기 사고를 보면 빈도수가 제일 네, 낮대요. 확률적으로. 예, 가장 안전한 이동수단이라고 하는데 한 번 사고가 나면 어마무시하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도 한 번 터지면 뭐 무시무시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실에 대한 공포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갑자기 있어요. 뭐 터진다 이야기하시니까 네. 그 삼성 갤럭시 노트 7, 네. 노트 7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배터리 폭발 문제.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게 좀 있어요. 요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생긴다. 그렇죠. 어우, 골치 아프겠네. 예. 근데 그 폭발 방지 그 회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제조사에서는 과충전 방지 회로가 확실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과충전인 줄 모르고 계속 충전하고 있으면 그렇죠. 네? 터질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이미 배터리 제어 기술은 오래 전자제품을 통해서 다져져 왔기 때문에 이게 용량만 늘어났을 뿐이지 기본적인 원리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북 배터리도 예전에 니켈 수소 같은 거 쓸 때는 충방전을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정화 셀이 다 있어서 그런 거 생각 없이 써도 되거든요. 충전 과방전을 방지를 해주고 과열되는 거, 저 충격 방지 시스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솔린 내연 엔진의 어떤 그 폭발 빈도보다는 확실히 적을 거예요. 물론 그걸 완전히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핵심이 되는 모터에는 실험 좋아하시니까 네. 드릴로 쫙 뚫어갖고 네. 폭발하나 한번 보시는 실험. 구멍 뚫으면 터져요. 그러니까. 네. 네, 이거는 터지잖아요. 드릴로 한번 뚫어보시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구멍 뚫어서 나오는 가스가 네. 그 예전에 독일 아우슈비츠 아, 거기서 사용하던 그래요? 살인가스예요. 그거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네, 조심해야 정말 돼요. 큰일 나요. 사고 차량 주변에 조심해야 되겠네요. 독극물이에요. 예, 그래서 주요 부품이 이제 이렇게 모터랑 배터리 있고요. 후륜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우린도 심심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토션빔인데 이렇게 간단한 토션빔은 본 적이 없어요, 자동차에서. 이거 정말 전통적인 아. 진짜 교과서에 나온 토션빔인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이 토션빔이 보통 네. 이 저 파이프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이 안에 보시면 속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아, 예. 뭐 이런 점이 특이하고 예, 그러네요. 뭐 그 외에는 뭐 없습니다. 네. 이 안에도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통 그 파이프나 이런 속이 빈 구조물은 이렇게 면적이 넓을수록 비틀림 모멘트가 강해집니다. 네. 그래서 원형보다는 이렇게 한 번 더 두르는 게 그 비틀림을 견디는 면적이 넓어져서 훨씬 더 비틀림 모멘트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을 파서 안에 이렇게 빈 형태로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토션빔도 아니고. 뭐 하여튼 뭐 이제 별로 뭐 설명할 생각이 별로 안 나네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렇게 밑에서 배터리가 무게 중심 잡고 네. 롤을 확실하게 제어를 하니까 요건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네. 서스펜션이라는 개념은 위아래 진동만 잡는 개념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또 너무 편하게 만든 좌우 겁니다. 비틀림 없고 뭐 이런 정도예요. 너무 신경 안 쓰고 만든 것 같아요. 여기는 링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토션빔 하나로 그냥 다 돼 있어요. 네, 끝. 네. 그냥 그 네. 장난감차 이렇게 네. 연결하듯이 됐습니다. 끝. 네, 끝이에요. 그 스프링하고 쇼크업 쇼버, 네. 그 다음에 요 링크 하나입니다. 그 토션 빔 하나예요. 네. 스테빌라이즈도 없고. 뭐 너클 개념도 뭐 없고 너클이 있긴 있어요 안에 있긴 있는데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여기 전자식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예, 여기 브레이크 캘리퍼 있고. 예, 너클 요 안쪽에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한때기가 너클 역할을 예, 하는데 뭐 그냥 여기다 붙여놓은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진짜 이런 서스펜션.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후륜만 봐도요. 네. 여기는 링크 설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좌우를 잡고 있고 위에 쿠션만 탄성 개수만 계산을 해서 이거 잡아주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나 같아도 만들겠다 뭐 이런 말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뭐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닌데 그 내연 자동차의 기존 구조와 비교를 해보면 이건 정말 대량 생산할 때 비용 코스트를 굉장히 낮출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말 생산도 빨리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예요. 전기차가 이런 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되게 간단해지니까 뒤에 보시면 범퍼 안쪽에 팽합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네. 뭐가 없어요. 그냥 저힘 받는 요것만 있고 범퍼 저 레일만 있고. 예. 뭐 우리 저 서스펜션 복잡한 것들은 뒤에 뭐 막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없어요. 이렇게 심플해요. 네. 그런데 그런 동작이 나온다는 거. 안정적으로 막 코너링을 100km로 돌아도 쏠림이 거의 없고
야, 이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나 하는 생각이 정말 놀라운 거죠. 하체부터 보이는데 청기 누설을 너무 하시면 주행편이 재미없잖아. 비가 와서 틀렸어요. 예, 예. 네, 주행은 틀렸어요. 아니 아까 우리 마침 네. 잠깐 비 안 올 때 타볼 때 우와 네, 이랬잖아요. 우와했죠. 네. 근데 그래서- 마치 그걸 영상을 못 담았어요. 그러니까요. 어? 근데 네. 이런 서스펜션 구조에서 참 놀랍네요. 왜 내연 자동차가 전기차를 무서워하는지 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터의 효율을 봐도 그렇고요. 뭐 변속기가 딱히 필요 없으니 구조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네. 내연 엔진이 없으니 열도 낼 일 없고 제어를 하지 않아도 되고 토크는 전원이 걸리자마자 최대로 걸리고 서스펜션은 뭐 이제 지오메트리라는 말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이제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야 정말 이렇게 토션빔 만들어낼 것 같으면 이게 후륜 쪽 생산비가 내연 자동차의 절반도 안 되겠어요. 굉장히 예, 간단. 정말 단순합니다. 네, 배터리 가격만 내려가게 되면 전기차의 대중화는 정말 무섭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배터리가 급속 충전된다 그러잖아요. 자동차, 전기차는요. 네, 네. 그 고속 충전기를 연결하는데 원래 배터리 성질이 80%까지는 어느 배터리나 빨리 충전됩니다.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원래 배터리는 80%까지는 급속 충전이 되고 그 이후에 한 97%, 8%까지는 완속 충전이 네, 되다가 나머지 이제 1, 2%가 이제 세류 충전이라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은 원래 배터리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에서는 전기차만 그렇게 그러니까 저 네. 그래서 식사량이 네. 공깃밥 2개인데 네. 처음에 하나 반은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막 그렇죠, 먹다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배부르니까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두 공기를 다 채우려면 그때는 조금씩밖에 못 먹는 그렇죠. 거예요. 마지막에는 맞습니다. 정말 먹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배터리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현혹되실 필요 없어요. 전기차니까 급속 충전이 그렇게 빨리 돼. 그리고 전기차가 이제 보통 급속 충전이 40kW니까 네. 퍼아워 60kW의 배터리를 완충하려면 1시간 단순 예상으로는 1시간 반 반인데 정도 걸리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네. 80% 이상까지를 해서 속도가 느려지는 걸 고려하면 네, 네. 실제로는 2시간 2시간 좀 더 걸려요. 거죠. 네. 그러니까 80%까지는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충전 방식이 뭐 디시콤보도 있고 차데모도 있고 H33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차데모나 H33은 이제 없어질 규격이니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네, 네. 여기 이제 디시콤보 방식인데 앞으로 나올 차들은 거의 디시콤보로 나올 겁니다. 완속 충전이 7kW 정도니까 네. 계산해 보면은 한 한 10시간 10시간 정도 걸리겠어요. 예. 충전 물려놓고 네. 자고 나와야 되는 거죠. 가정용 전기가 2kW에서 2.5kW거든요. 그러면 대충 봐도 한 25시간, 30시간 걸리겠네요. 30시간 정도 넉넉 잡아야 될 거예요. 가정용 전기 콘센트로 딱 꽂으면 30시간 만에 그러니까 하루 못 쓰는 거예요. 매일 못 하고 네. 조금 타고 이제 충전하고. 그리고 가정용으로 하게 되면 누진세 적용됩니다. 그런데 전용 충전기, 완전 충전기든 급속 충전기든 누진세가 적용이 안 되고 급속 충전기가 가격이 171원인가요? 킬로와트당? 아 그래요? 네, 171원일 거예요. 그 다음에 완속 충전기를 이제 그 심야 전기로 걸어놓으면 네. 30원에서 40원 킬로와트당 네. 엄청 저렴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코에서 30원이면 네. 60kW면 얼마죠? 300원, 1,800원이네요. 그렇죠. 와. 그 다음에 포스코에서 설치를 한 충전기가 가장 비싼데 킬로와트당 네. 그게 1킬로와트당 331원인가 그래요. 네, 1,800원 네, 곱하기 10배 하면 18,000원. 예. 정말 죽었다 깨나도 2,000원에서 2만원 사이다.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리고 심야 전기 이용하면 2,000원 언더다. 네. 60kW 용량 큰 배터리인데 전기차로서는 그 정도 충전하는데 2,000원이 안 드는 거예요. 주행 거리가 300km인데 한번 완충할 때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네. 한 30번 정도를 완전 충전을 하셨을 텐데 네네. 그러면은 6만 원 쓰신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심야 전기를 이용하셨다면 8,000km, 9,000km를 네. 타시고 6만 원 네, 쓰신 네. 거네요. 와.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의 무서움이죠. 물론 뭐 전기차 걱정하시는 분들이 히토류는 뭐 어디서 나냐? 히토류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희귀한 광물 아닙니다. 네. 네오디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매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별 문제 될 거 없고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폐배터리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것도 방법이 나오겠죠. 뭐. 잘 생각해보세요. 네. 예. 뭐 재생이 가능할 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가면. 충방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 열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압 전류량이 높아지면 충방전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통 오래 쓸 수는 있어요. 배터리 보증을 네. 한 8년인가 하지 않나요? 최소 5년 이상 하고 5년 이상 하고 길게는 10년까지도 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전기차가 왜 무섭고 왜 대세여야 되고 미래 동력원이 되느냐. 지금 전기차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충전 속도예요. 네. 그러니까 충전 속도를 몇 분 안에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몇 분 안에 할 수 있으려면은 그 교환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그 원자로를 소형 원자로를 탁 집어넣으면 네. 요만한 네. 거 가지고 1년 요 정도 동력이면 몇 년 쓰는데, 그죠? 그리고 원자 활성화도 0. 몇 프로만 해도 그 정도 쓸 수 있을 텐데요. 그거 폭발을 위험하니 걱정하시려나? 아, 근데 또 문제가 폐 원자로 가지고 IS 같은 데서 막 사제 폭탄 만들어 놓으면 그거 불아프죠. 응축해가지고 전통적인 네. 구성들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할 게 없고 네, 그렇습니다. 배터리랑 뭐 이런 것만 쭉 설명을 해보고 네,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EV 최초로 해봤는데요. 네. 네, 앞으로 뭐 정유사만 걱정할 게 아니라 네.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우리도 걱정이에요. 우리가 우린 걱정이에요? 리뷰를 어떻게 해요, 이거? 아, 대부분 다 잘 돌아갈 텐데. 그러네. 그 스마트폰이나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 나왔을 때 말이에요. 네, 네. 기술이 필요했잖아요. 네. 사진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색감이 어떻고 그렇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디지털 이미지 센서가 나오고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이 되면서 다 작가예요. 그 이제 전기차가 활성화가 되면 이제 다 레이서 되는 거고 다 리뷰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좋죠. 뭐 안 네. 하면 되죠. 뭐. 운전 스킬이 점점점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안 하면 되죠. 와 진짜 많이 온다. 어디로 갈까요? 무른 고개. 물은 고기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